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걸 놓고 또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국내 소설가인 한강이란 사람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맨 처음에 속보가 나오고 이제 관련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벨 문학상.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은태, 본명 고은태 이자가 모르겠습니다. 그자가 대체 그 무슨 문학성이 있다고 계속 노벨 문학상 후보에 그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십수년째 맨날 고은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사람, 뭐 저는 뭐 무슨 책을 썼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쓴 글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성에 대해서 논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정말 대단한 쾌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우울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열패감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분노에 차올랐을 때, 그래서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과거 문재인 때 이런 구호들이 다시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국내에서 배출됐다는 건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김대중이 한 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대중이가 대체 뭘로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중이가 무슨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를 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일이한테 현대그룹 시켜가지고 저기 뭡니까? 거의 5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김정일이 비자금 계좌로 속된 말로 쏴줘가지고 일종의 쇼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강이라는 사람이 스웨덴 할리먼 그 노벨 문학상 그거 갖다가 선정하는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로비를 한 것도 아닐 거고, 뭐 주 노르웨이 대사니 주 스웨덴 대사를 통해서 뭐 거기를 상대로 해서 또 어떤 로비를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 자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배경, 정치적인 입김 없이 자력으로 이 책으로 이 문학성, 작품성 이런 걸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자력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정말 진정한 실력으로 정말 자기의 노력으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한강이 유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강 과거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때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긴 한데 앞으로 이 사람이 또 이 뭐 수상 소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걸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어쨌든 상당히 쾌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다시 얘기를 또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내 대표가 오늘 역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주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원칙적인 얘기고 정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충언입니다. 충언. 김건희에 대한 충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언입니다. 왜냐? 이 정부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긴 하지만은 정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정말 식물 정부 상태로 있다가 임기나 채우다가 그다음에 이 좌파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걸 갖다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 이하 국내임 사람들이, 물론 그 국내임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물론 그 사과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에도 쓸데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사과로 그게 뭔가 해결될 시기는 일찌감치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와 달리, 불과 며칠 전과 달리 이제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건 너무나도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은 그동안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많은 의심을 품고 있던 이런 국민들이 정말 이제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불기소 처분을 한다? 정말 국민적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불기소 처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불기소했느냐? 이거를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거들을 검찰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주장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 김건희 불기소 처분하지 말고 김건희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소든 불기소든지 간에 검찰이 그에 합당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홍준표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 페이스북에다 뭐라 쓰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법무장관 하는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지 1년 6개월 동안 결정 않고 미적거리다 이제 와서 검찰을 압박하는 게 맞는 처신인지, 여론에 춤추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여론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걸 홍준표 씨한테 반문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검사한테 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경우는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4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3번이 문재인 때 있었고 또 1번이 노무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극히 희박한 사례들을 갖다가 놓고 마치 법무장관이면은 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검찰총장을 통해서 마치 각종 사건 수사를 갖다가 지휘할 수 있는 것처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법무장관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있다, 그 말입니다. 대체 어느 시절을 살고 있고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준표 씨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국민 눈높이도 아니고 그냥 중국 악극인 변검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변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은 딱 얼굴 색깔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론에 따라서 춤추고 그 다음에 여론에 따라서 그런 시류에 편승하면서 얼굴색을 바꾸는, 자기의 본색을 감추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고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연기에 정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씨는 대체 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씨는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거나 한동훈 대표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 김건희 씨 대외 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라고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과 약속한 부분 아니냐, 그걸 지키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김건희 씨가. 여러분들 저도 항상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항상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을 다시 이렇게
글로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때 김건희 씨가 뭐라 했습니까? 2021년 12월 26일 날 뭐라 했습니까?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2024년 지금 10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이제 거의 한 3년 다 됐지 않습니까? 3년 다 됐기 때문에 그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 부분 말고 과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뭔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저 혼자 살펴봤는데 살펴보니까 이걸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김건희 씨가 이 2021년 12월 26일 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김건희 씨가 아주 짤막하게나마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관련 기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이력 의혹이란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각종 경력을 부풀리고 그걸 갖다가 허위 과장 경력을 이력서에다 적었다. 그걸로 통해서 또 다른 경력을 쌓았다. 소위 스펙 쌓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그 했다는 그런 일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에 기반한 것이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란 사람이 이런 수준인가? 어떻게 저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판적 여론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저런 사람인가? 후보의 배우자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럽니다. 제가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이라는 건 15일, 12월 15일 가리키는데 서울 서초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허위 이력과 관련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나?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과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그게 사실이든지 간에 거짓이든지 간에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또 나 김건희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태도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 언행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대통령, 글쎄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 씨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인지 누가 집권을 하는 것인지 마치 자기가 집권을 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이 대선판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기를 한 건지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했고 사과할 의향도 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아무런 얘기도 못합니까?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와서 이런 얘기해봤자 아무 쓸데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윤석열 국내민 대통령 후보도 뭐라 그랬냐? 지금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이것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그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저거는 뭐야 서울의 소리하고 최대영이가 파놓은 일종의 함정 몰카고 김건희는 함정 몰카의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사과하라는 거는 2차 가해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12월 15일 김건희 허위 과장 경력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을 때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의 눈높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상황도 똑같고, 자기의 배우자 문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자기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당내, 또 그리고 당 외부에서도 계속 빗발쳤고,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씨의 단독 행보, 대외 행보를 갖다가 방치하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또는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또 그걸 장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인물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또 뭐라 그랬냐? 어찌됐든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해도 국민들이 높은 기준을 갖고 바라봤을 때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으로 사과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김건희 씨 문제, 김건희 씨 논란,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그런 보이는 그런 언행,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같은 인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결정적으로 김건희 씨가 2021년 12월 26일 날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왜 사과를 했느냐? 결국에는 이 해당 의혹이 김건희 씨가 사과 표명을 했지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간에 이준석이가 가출을 해가지고 그 영향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전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자기로 인해서 지금 겪는 고생 이런 것들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애시당초 김건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내힘 그리고 그 국내힘을 찍었던 지지자들, 유권자들,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또 이 심리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 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민 자체가 다 어려운 입장이 됐고 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도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도 어려운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다들 그 입장이 난처하다 그 말입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로 찍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이 김건희 씨 때문에 지금 현재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뭐라 했냐? 제가 없어도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그랬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까? 이랬던 사람이 공천 개입 의혹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그런 문자까지 명태균이하고 주고받았습니까? 이렇게 자기 남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내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또는 그 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든 생각은 이거 김건희 씨가 쓴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댓글로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만 이 김건희 씨가 한동훈 대표한테 보냈던 문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씨의 문체가 아니고 김건희 씨의 표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이후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다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얼룩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미 애초부터 그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건희 씨는 자중해야 된다. 정말 김건희 씨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쭉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눈높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얘기했고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심했습니까? 또 조심했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긋났습니까?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했던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씨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달라.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분노 조금이라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고려하면은 김건희 씨 사과는 정말 쓸데없다. 이제 끝났다.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때 당시에 윤석열 국내 대통령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 했던 그런 말들이 정말로 단 요만큼의 진심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이들이 이때 했던 얘기와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의 그 행태가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태가 그야말로 배치된다. 그야말로 언행불일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하트제이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